매일 먹는 밥, 반찬, 그리고 저녁에 한 잔 술. 이 세 가지가 천천히 당신의 수명을 깎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독이 아니라 음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깨달은 생명의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허준은 병든 사람의 팔알이 약보다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경고한 음식은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흰쌀밥, 소금, 술. 허준은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음식이자 죽이는 음식이라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엔 귀하고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엔 과잉과 병의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같이 혈관을 막고 피를 탁하게 만들며 신경과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40대 이후 주요 질환 중 1, 2, 3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된 원인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소금과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인슐린을 마비시키며 혈관의 노화를 10년 이상 앞당깁니다.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혀도 간이 망가져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준은 무증상의 병이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미 병은 진행되고 있는데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준은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단, 바른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경고한 세 가지 음식을 피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먹는 습관 하나로 수명을 늘리는 법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허준이 살던 시대엔 현대의학이 없었습니다. MRI도 혈액 검사도 약물 치료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수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 한 가지, 몸의 기운을 해치지 않는 음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입으로 들어가며 그 병의 근원은 탐식에 있다. 즉,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되지 않아서 늙습니다.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고혈당, 고염분, 고지방 식습관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안에 염증을 만들고 소금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피가 잘 돌지 않게 하며 술은 간을 손상시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피는 진해집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 중풍이 찾아옵니다. 허준이 말한 몸의 기운이 막힌다는 말은 지금의 의학으로 말하면 혈류 장애입니다. 결국 그는 400년 전에 이미 혈관 질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치료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약은 결과를 조절할 뿐 원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허준은 바로 그 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절반 이상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음식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고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의술의 근본이다. 지금의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아파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의술은 아프기 전에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보다 습관을 먼저 고쳤고 약보다 음식을 먼저 처방했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까지 경고했던
세 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가 수천 명의 생명을 지켜내며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완벽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흰쌀밥, 소금, 술. 세 가지 모두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허준은 이 셋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어떻게 몸을 병들게 하는지 경고했습니다. 허준은 백미를 속이 빈 곡식이라 불렀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곡식의 전기가 사라지고 그 기운이 빠진 쌀은 몸의 음양 균형을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한의학적 표현이었지만 지금의 의학으로 보면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흰 쌀밥은 전분 덩어리입니다. 먹으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결국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 백미 위주 식사를 하는 사람은 잡곡밥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1.7배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백미 중심 식단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흰쌀밥은 뇌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준은 이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곡식의 정미를 버리고 백미만 취하면 허기가 자주 오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며 혈류와 뇌세포의 균형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허준은 짠맛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짠맛은 신장을 상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몸이 부으며 눈이 어두워진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의 고혈압과 부종, 혈관경화를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면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세포가 수축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혈관벽은 자극을 받아 딱딱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므로 피로가 쌓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 이상,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김치, 찌개, 젓갈, 라면, 장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지만 몸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폭등하고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허준은 짠 음식을 즐겨 먹던 양반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공통적으로 눈이 흐리다, 피부가 붓는다, 귀가 먹먹하다는 증상을 적었습니다. 이건 모두 혈액순환이 막히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짠맛은 입을 즐겁게 하나 피를 망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400년을 건너뛴 의학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허준은 술을 풀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적당하면 기운을 돌게 하지만 과하면 장기를 태운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술이 간에 피를 탁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표현은 지금의 간 손상, 지방간, 간경화를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술은 들어오는 즉시 간이 모든 일을 멈추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때 간세포가 손상되고 중성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결국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일시적으로 교란된 결과입니다. 기분이 풀리는 동안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허준은 술은 즐거움을 주지만 수명을 줄인다고 썼습니다. 허준의 말을 증명한 현대의 사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중 3명 중 2명은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짜게 먹는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의 음주를 꾸준히 한 사람도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허준이 보았던 조선의 양반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쌀밥을 먹고 짠 반찬을 즐기며 술을 약처럼 마셨습니다. 그 결과 40대에 중풍으로 쓰러지고 50대에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허준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몸이 병든 것은 탐욕 때문이다. 입의 욕심이 생명의 기운을 말린다. 저 역시 의사로 일하면서 허준의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술과 밥, 짠 국을 좋아하셨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낙이었고 밥은 꼭 2공기씩 드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했습니다. 혈색도 좋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오른손에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입꼬리가 처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MRI 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혈관이 좁아져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은 아프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쌓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국은 싱겁게 술은 끊었습니다. 1년 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허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허준이 경고한 3가지 음식은 단순히 나쁜 음식이 아니라 혈의 흐름을 막는 3가지 독입니다. 흰 쌀밥은 당으로, 소금은 압력으로, 술은 독으로 혈관의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걸 멈출 수 있다면 몸은 다시 회복합니다. 혈관은 청소되고 간은 다시 기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피는 맑아집니다. 허준의 의학은 단순했습니다. 많이 먹지 말고 오래 씹고 절제하라. 이 말은 지금의 영양학이 강조하는 원칙과 완벽히 같습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음식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식탁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식탁엔 오늘도 3가지 독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허준은 독을 없애는 방법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영상을 중간에 멈추시면 당신은 평생 반복되는 피로, 붓기, 어지럼증의 원인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만 바꿔도 당신의 혈관은 단 7일 만에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거친 밥을 오래 씹으면 혈맥이 열린다. 지금의 식습관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은 흰 쌀밥의 절반을 잡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현미, 귀리, 보리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가 장 속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하루 한 끼만 잡곡밥으로 바꿔도 일주일 안에 식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부기가 빠지고 3주 후에는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흰쌀 70%, 잡곡 30%로만 섞어도 됩니다. 그 비율이 당신의 혈관을 살릴 황금 비율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맛은 5가지가 있으나 짠맛은 생명을 단축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맛은 간을 깨우고 매운맛은 기운을 돌게 한다. 즉, 짠맛을 줄이려면 신맛과 매운맛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식초, 유자청, 생강, 마늘, 양파즙 같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재료들은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국을 끓일 때 식초 몇 방울, 샐러드에 레몬즙 한 스푼만 넣어도 짠맛이 줄면서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지금 식탁에서 소금 한 스푼을 줄이는 순간
당신의 혈압은 10mmHg 내려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허준은 술을 완전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술은 마음을 풀게 하나 몸을 가볍게 하여야 한다. 그의 처방은 약주 개념이었습니다. 즉, 몸을 망치지 않고 기운을 돌리는 음료를 마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게 말하면 술 대신 생강청, 오미자차, 결명자차, 매실음료 같은 항산화 음료를 식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음료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생강청은 간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진저롤 성분이 풍부해 술로 피로를 풀던 습관을 자연스럽게 대체해 줍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식사와 함께 2잔 이하. 이 원칙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키면 간의 손상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루틴 한 숟가락 덜고 한 잔 줄이는 습관. 허준의 의술은 절제의 의술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보다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엔 현미 한 숟가락을 더 씹고, 점심엔 김치 국물을 반만 떠서 버리고, 저녁엔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의 부기가 빠지며 식후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혈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릴 한 문장은 허준의 의학을 평생 요약한 말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당신은 식탁 위에서 스스로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허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입으로 들어가고 병도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입을 다스리는 자가 천수를 얻는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의 결론이자 당신의 평생 건강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 들으신 3가지 이야기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쌀밥 대신 잡곡을 섞어라. 둘째,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써라. 셋째, 술 대신 생강차나 결명자차로 대체하라. 이건 거창한 다이어트나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냥 식탁에서 한 숟가락 한 잔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병은 스스로 만든다. 그러나 고치는 힘도 스스로에게 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력한 건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절제를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한 숟가락 덜고 한 잔 줄이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몸을 바꿀 것입니다.